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역시 뭐니 해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겠죠. 그런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은 몇 프로쯤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까요? 옛날에는 한 30억 정도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금액이 틀려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남의 아파트만 해도 지금 40억을 하는데 강남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가 얼마나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경제적 자유를 진짜 우리가 누릴 수는 있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룬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정말 다니기 지긋지긋한 회사 빨리 때려치우고, 하기 싫은 일 빨리 때려치우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골프, 승마, 세계여행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꿈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은 정말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김사부가 알려주는 여태까지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비법을, 아주 현실적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거니와 그 어떤 책에서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들어볼 수 없었던 얘기를 아마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한번 보시죠.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얼마의 금액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0억, 50억, 70억, 100억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절대 경제적 자유를 못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개미같이 일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쓸 데가 많아서, 그리고 지금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놔야 돼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적은 자금을 가지고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을 연구해라 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나 지금 강남에 살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라는 기준은 뭐냐면 강남에 내가 계속 살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주거 비용이에요. 그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간혹 제가 이제 지방에 살거나 좀 시골에 살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그럼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은 이해가 안 간대요. 서울에 있는 집값 다 10억 넘는다며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일하고 살아요? 자기한테 만약에 10억이 주어지면은 자기는 평생 놀고 살 것 같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은 10억만 있으면 평생 놀고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거 비용이 일단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거 비용을 확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투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좋은 데들을 무조건 다 팔아서 어디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안 팔면 되잖아요. 안 팔고 거주하는 곳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어디 서울에 산다든지 어디 살아요. 좋은 데 산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내 집을 만약에 전세 놓는다고 그러면 10억이고 내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 전세 비용 5억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5억이라는 돈이 남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지잖아요. 그 집을 팔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주 비용을 줄여서 그 돈을 갖다가 투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거주를 옮기라고 해서 모두 다 뭐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여러분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도시, 뭐 혁신 도시 이런 곳들도 많아서 그런 데서도 아파트에 살고 의료 시설이니 그런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살면 돼요. 그런 데서 살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의 거주 비용의 반의 반 이렇게까지도 줄일 수가 있어요. 거주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는 사람마다 어디서 할 수 있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머리를 좀 써보세요. 그리고 좀 주변을 알아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그 지역에 살아야 될 목적을 다 이루면서도 거주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런 곳을 찾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자녀를 빨리 독립시켜라입니다. 재테크의 최대의 적은 자녀입니다. 그렇죠? 뭐 자녀가 어렸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정말 많이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분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압니까? 100% 후회합니다. 자녀가 그렇게 맨날 귀엽지가 않아요. 나이 들면 귀여운 게 아니라 왼수 덩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계속 그 귀여움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자녀를 첼로를 시켰어요. 첼로를 시켰는데 그 얼마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뭐 첼로 그 비싼 거를 악기를 사주고 레슨을 받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하나도 아까운 줄 모르고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도 안 한 거죠. 근데 그런 자녀가 30이 됐습니다. 미국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당연히 갔다 와서는 교수를 하려고 그랬죠. 교수가 안 됐습니다. 돈벌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되겠대요. 자기 유학을 한번 다시 가야 되겠대요. 이번에는 유럽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를 따고 와야지 내가 교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렇다고 유학비를 또 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어서 난 돈이 없다. 더 이상 너 유학비를 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자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녀한테 다 돈을 쏟아 부으면 그런 꼴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녀에게 몰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는 점점 멀어집니다. 자녀가 인생의 모든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자녀한테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자녀가 또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녀는 무조건 일찍 독립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것은 꼭 집을 내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0살만 넘어가면 무조건 네 힘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걸 주시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제 도와주죠.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도와주고 용돈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일단 20이 넘으면 너는 스스로 네가 돈을 벌어야 된다 라는 거를 주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대학을 졸업하고는 공부에 정말 특별한 소질이 있거나 특별한 뭐가 아니면은 대학만 졸업하면 바로 돈을 벌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쓸데없이 뭐 대학원 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대학원 가는 거는 네 힘으로 가는 거예요. 네 힘으로. 그런 거지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안 벌면서 대학원 다니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녀를 일찍 경제적으로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자녀한테 시달리지 않고 자녀에게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돈이 안 드는 취미 생활을 만들어라 입니다. 원래 우리가 인생을 즐겁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자유를 얻었는데 그 즐겁고 재밌는 생활을 해야 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이러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누립니까? 돈이 안 들어가면서 그렇게 즐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본인이 뭘 해야 즐겁고 재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골프, 뭐 무슨 승마, 세계여행 이런 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안 들고도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안 해봤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공부만 하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재밌는지, 또는 뭘 하는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정도 치던 골프를 뭐 한 몇 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예. 제가 골프를 돈이 없어서 그만뒀겠습니까? 아, 예, 맞아요. 돈이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골프가. 왜냐하면 시간 엄청나게 걸리죠. 한 번 나가면 3, 40만 원 들어요. 근데 3, 40만 원 들이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것에서 얻는 그 기쁨이 이렇게 큰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을 들이고 더 재밌는 건 없을까? 아니, 이왕이면 이렇게 돈을 좀 덜 들이고 더 재밌는 일이 없을까? 라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뭐냐면 자전거 타기입니다. 예, 그것도 저는 따릉이를 탑니다. 예, 따릉이를 타고 한강을 쫙 달리잖아요. 골프보다 더 재밌습니다. 하여간 최소한 저는 그래요. 예, 제가 처음에 골프 칠 때 그 잔디가 쫙 깔려있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골프를 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그 기쁨을 한강변을 자전거를 타고 쫙 갈 때 그 기쁨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도 그려요, 저는. 예, 그림도 뭐 그림은 우연한 기회에 그리게 됐는데, 그림 그리고 나서 그림 완성한 작품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뭐 제가 돈 벌려고 그림 그리겠습니까? 예, 그럴 리는 없잖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도 이걸 즐기면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히트했던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 예. 거기서 맨 마지막에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생이 다 재미가 없어져,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예, 너무 얻어지는 게 쉽게 얻어지니까 다 재미가 없어져요. 이 재미라는 게 노력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돈만 있으면 막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큰 오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재밌을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돈 안 들이고 재밌을 수 있는 거, 그 외에 또 얘기해 볼까요? 악기 연주하기, 바둑, 장기두기, 뭐 수놓기, 꽃꽂이, 가금류 키우기, 물고기 키우기, 곤충 키우기, 약초 캐기. 제가 아는 분은 산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약초를 캐러 가는데, 예, 한 1년에 한 5번 정도는 산삼을 캔답니다. 되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돈 안 들고 재밌고 돈을 벌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거에 내가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지, 이게 재밌는지를 미리 알아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재밌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마지막 4번째, 역시 경제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경제적 시스템을 머릿속에 구축하라 입니다. 예. 여러분, 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러면 일단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한 월 1,000만 원 정도 매달 흐름이, 현금 흐름이 있도록 만들면 시스템을 만든 거겠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월 1,000만 원 정도씩을 매달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같이 이자율이 낮을 때는 한 5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 시스템을 머릿속에 구축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세 레버리지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년 하나 정도는 팔고 하나는 또 사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숫자로 얘기해 볼게요. 1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1억을 가지고 1년 동안 20%를 벌 수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2천만 원이 벌어지잖아요.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2천만 원을 또 쓰고 1억을 또 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계속 2천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시스템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계속 1년에 2천만 원씩 써가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을 갖고 있어도 많이 나와야 2천만 원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억을 갖고 있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1, 2, 3번이 충족되면 매달 나가는 비용이 적잖아요,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1, 2, 3번을 다 구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나가는 돈이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벌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머리에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굳이 30억, 40억, 50억을 안 벌어도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도 굴릴 수 있기만 한다고 하면은 계속 굴려가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꼭 많은 돈을 벌어야지만이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또 많은 돈을 벌어도 경제적 자유를 못 누리게 됩니다. 그건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무료함이죠. 무료. 예, 돈은 많아서 더 이상 돈 벌 필요는 없지만 너무 무료해.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진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재밌게 살려면 이렇게 4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가지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적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